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시원한 대관령에 있었어요. 아, 대관령 음악 축제에 다녔습니까? 네,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 오페라 피델리오라는 작품을 준비하러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피델리오. 네, 맞아요. 와, 대관령 축제에서 올라가는군요. 네. 요즘에 강원도로 가는 교통편이 워낙 좋아졌죠? 좋아져서 그런지 네. 또 그런 만큼 또 차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트래픽이 좀 있습니까? 네.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니요, 차로 갔다 아우, 왔어요. 힘들겠네요. 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오랜만에 성악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고대 아리아 위에서 소프라 운 아리아 안티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체스티의 오페라 오론티아에 나와온 인토르노 알리돌미오 내님 계신 주위에라는 아리아를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네. 제가 먼저 그 체스티의 오페라에 나오는 내님 계신 주위에라는 곡을 한번 쳐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브라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에넬레 구한 그 부분에 네. 성악곡 악보에는 분명히 스타카토로 되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레가토로 연주하셨습니까? 저 피아노에는 이게 레가토로 돼 있어서. 아, 피아노 레가토에 있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실제로 성악가랑 할 때는 지금 네. 말씀하신 부분을 약간 스타카토에서 반주해주긴 해요. 그렇죠. 저도. 네. 여기서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곡을 입시곡을 하고 네. 학교에 들어가서 네. 그 곡을 레가토로 부른 다음에 네.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시나 정말 그 유심히 봤는데 두 번 다 반복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 오늘 이렇게 딱 연주를 제가 하자마자 정경 교수님께서 이 곡과 얽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노래는 성악 음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 또는 이탈리아 사람 중에서 클래식 애호가들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곡일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혼나가지고 이 곡이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예. 들으신 멜로디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죠, 사실은. 너무 아름답죠. 지금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곡과 얽힌 이 레스피기의 작품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골라본 거예요. 와우. 네. 알겠습니다. 레스피기는 어떤 작곡가입니까? 네, 레스피기는 1879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음악가여서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음악의 기초를 배웠다고 해요. 네. 1891년 볼로냐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배웠고요. 네. 그리고 21세의 나이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왕립극장의 비올라 주자로 취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막스 브루흐와 만나서 작곡에 대한 조언과 음악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오호, 그렇군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영향을 좀 받았습니까? 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관현악법에 특히 그것이 많이 드러나고 이후에 레스픽의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픽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흥미로운데요. 레스피가 작곡가로 인정을 받은 건 언제쯤부터입니까? 네, 1910년에 이탈리아로 다시 귀국을 했다가 네. 다음 해 베를린으로 가서 브루흐에게 사사를 하는데요. 그 뒤로 얼마 동안 연주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발표했던 여러 작품으로 점차 작곡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34세 때 로마에 있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작곡과의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만남의 연속이 레스픽의 앞날을 좀 열어준 겁니까? 레스피기는 작곡가로서도 물론이고 지휘자로서 또 연주가로 다방면의 활동을 하여서 이탈리아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요. 세월이 흘러서 53세 때는 이탈리아 학사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예술원과 비슷한 학술원과 비슷한 곳에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연주 여행 횟수를 거듭하여서 20세기 전반의 이탈리아가 낳은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병으로 56세 생각보다 이른 나이로 세상을 어허. 떠나게 되시죠. 그렇군요. 레스피가 남긴 작품에서 널리 연주된 작품 뭐가 있을까요? 먼저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축제 등의 교향시가 특히 유명하고요. 압도적으로 교향악 작품을 남기고 또 기악곡들을 쓰게 됩니다. 피아노 소나타도 있고 또 실내악 작품들도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 작곡가들을 하면 오페라가 대표적인 장르였잖아요. 네. 그런데 오페라보다는 다른 장르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레스피기가 참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주제곡인 레스픽의 고대 아리아 위에서 언급할 때 문화 사조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대 아리아 위에서라는 곡을 잘 살펴보면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연주해드렸던 체스티의 아리아 유명한 아리아 선율 정경 교수님과 제가 함께 알고 있는 그 곡을 기반으로 어떤 패러디 또는 오마주를 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당시의 문화사조로는 네오클래시시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좀 용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발생했던 문화 운동인데요.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예술과 문화를 이상으로 삼아서 재해석하고 재현하려는 어떤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 이름이 고대 아리아 위에서잖아요. 네. 근데 당시의 문화적인 사조가 예전의 어떤 것을 재해석하고 재발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으로는 당시 레스피기의 시대는 형식이 많이 무너져 가던 시기였는데 예전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절제되었던 그런 형식미를 추구하자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대 신화라든지 역사적 사건이나 고전 문학의 주제를 자주 다루기로 했고요. 그래서 비슷한 작곡가로는 스트라빈스키나 프로코피에프도 어허.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면 레스피기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아리아 하나를 가져와서 자신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레스피가 고대 아리아 위에서라는 작품도 네오 클래시시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쳐드린 멜로디가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우리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가 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을 때 그 위에서 마치 시를 낭독하듯이 읊조리듯이 성악가가 노래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 가사 또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가사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사실 6분이나 되는 곡이라 예. 시 자체가 굉장히 긴데요. 짧게 부탁합니다. 그 중에서 네. 발췌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의 말들이 그 옛날의 멜로디에서 솟아오르지 않는가? 내가 너를 땅 속에서 꺼냈어. 드디어 너는 다시 태양을 보게 되었지. 너는 나에게 말하고 있어, 오 친구여. 이것이 내가 했던 말들이야. 들리지 않니? 들리지 않니? 그러나 누가 그 말을 모았을까? 나무의 빈 홈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바람이 그것을 흩어놓았어. 내가 말했지. 나는 네 마음을 읽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겠지. 조금 쉬든 너의 입술을 보았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마지막이야. 하지만 네가 떠나기 전에 우리의 맹세를 이루게 해줘 등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전에 어떤 노래들을 발견했다. 너를 꺼냈는데 근데 그것이 단순히 노래를 발굴해서 새로 재해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인연과 다시 조우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음악인 고대 아리아 위에서는 작곡은 언제 했습니까? 네, 1920년에 레스피기가 출간한 꽈트로 리리케 네 곡의 서정시에 실린 마지막 곡입니다. 104년 됐군요. 네. 자, 이제 레스피기의 고대 아리아 위에서 연주를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의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고대 아리아 위에서라고 하니까 약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고대라는 말 지금 이 이태리어로는 안티카로 표현이 됐는데 영어로는 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아리아 위에서 이런 뜻인데요. 네. 사실 바로크 시대의 아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크 시대는 형식미가 굉장히 강했고 또 장식이 강했던 시대죠. 그래서 이 레스피기가 예전의 멜로디를 어떻게 불러왔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연주해드렸던 그 멜로디는 어떻게 차용이 되었는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직 이 곡을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고 혼자서 악보만 계속 봤던 그런 작품이에요. 제가 정말 누군가와 하고 싶은 곡인데 아무도 같이 저랑 해주시지 않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에서 소개한 레스피기 고대 아리아 위에서를 소프라노 안나 카테리나 한토나치, 피아니스트 도날드 줄첸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레스피기 고대 아리아 위에서 소프라노 안나 카테리나 한토나치, 피아니스트 도날드 줄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태영 선생님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게 느끼셨나요? 아니 보통 어렵게 느낀 게 아니라 굉장히 난해하고 성악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곡으로서 우리를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곡이 맞아요. 이게 성악가들이 제가 자꾸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해도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정말 싫거든요. 그 이런 곡 하자고 하면 옛날 멜로디 위에 얹어져 있는데 네. 그 가사가 이게 이탈리아 원어민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사가 거의 랩처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음원으로 골랐던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가요. 네. 지금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신데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이태리어를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실황 연주를 봤었고. 그런데 이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돌아가서 이 레스피기라는 작곡가가요. 사실 제가 요즘 슈만의 가곡을 백몇 곡을 하고 있잖아요. 낭만만 듣다가 오늘 제가 사실은 마지막 슈만 연주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슈만 가곡보다 제가 진짜 전곡 연주를 하고 싶었던 작곡가가 레스피기예요. 레스피기의 가곡들 뭐 안개 이런 곡도 유명한 곡들이 있는데 레스피기의 가곡을 정말 나는 이걸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는데 슈만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저한테 들어와서 했고 그런데 내가 레스피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약간 투영되지 않았을까 선곡에 그러면서 지극적인 사심이 담겨 맞아요. 있는 선곡이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 어려운 곡을 옛 아리아를 차용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었습니다라고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뉴욕 메트로폴리탄하고 카네기홀에서 네. 네피에를 연주했었습니다. 아, 예, 제일 어려웠어요. 하면서도 어, 오페라 아리아보다 가수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많아요.
그렇죠. 갑자기 도약이 갑자기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 이 도약 자체가 근데 그게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곡 전체를 휘감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 드라마틱한 이탈리아 작곡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솔직히 그 뒤로 저는 레스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샘 덕분에 네. 다시 한번 레스피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주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레스피게의 가곡도 몇십 곡이 되는데 네. 그것을 전곡으로 좀 연주하고 네. 그 가사들을 좀 제가 번역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께서 레스피기 연주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노래해 주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곡을 소개하는 게 EBS 에이션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저도 그렇다고 예,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래식이 아는 곡들, 익숙한 곡들만 반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하지만 누군가는 어렵다고 생각한 곡들을 계속 노출을 해야 됩니다. 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곡이죠. 알겠습니다. 자, 소피아님 고대 아리아 위에서 노래 좋아요. 태양님이 낭독해준 가사 아름답습니다. 6336님 설명해주면서 들려준 태양님 피아노 소리가 참 차분하고 기분 좋게 해주네요. 5267님 레스피기 가곡 아름다워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셨는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힘드셨어요, 여러분? 아, 자, 김제시카님 너무 좋은데요 왜? 용기를 주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또 이제 네 여러분이 행여나 어려우실까봐 제가 좀 투영을 했는데 이런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는 레스피게 고대 아리아 위에서로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아시는 작품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웠던 것 네. 같기도 하지만 네. 어떤 기대해 곡입니까? 주시면 그래서 어떤 좋으실 곡입니까? 것 같아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와. 요즘 계속 스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네. 이거 유명한 곡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스포를 안 해주시니까 한 주일 동안 또 어떻게 궁금하면 살아야 되나 막막하네요.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오늘 또 평창 갑니까? 오늘은 줄라이 페스티벌에서 네. 소프라노 홍혜란 교수님과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비롯한 여러 가곡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 네,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훈멜의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작품으로 50, 1악장 알레그로 컴브리오, 플루티스트 폴라 로빈슨과 피아니스트 세미얼 샌더스가 연주합니다.